혹시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다리가 약해지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왜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예전보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미묘하게 해치고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문제는 항상 당신이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지 못한 채 매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매일 조용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며 평생 동안 과일이 건강하고 자연적이며 좋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으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과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주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는 몇몇 과일들은 서서히 다리를 약화시키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고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과일들이 사실은 당신의 이동성, 균형, 그리고 다리 근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합니다.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며 예전에 우리에게 이루었던 음식들이, 특히 일부 과일들이 이제는 미묘하게 우리를 해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순진해 보일 수 있고 달콤한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관절 염증을 유발하며 다리를 약화시키는 많은 산, 탄수화물 및 기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그 손상은 점진적이고 미묘하며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짧은 산책 후 종아리의 날카로운 통증, 지속적인 허벅지 불편함 또는 무릎의 이상한 뻣뻣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빨간 사과 7가지 위험한 과일 공개. 오늘 우리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피해야 할 7가지 가장 위험한 과일을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다리를 장기적인 손상, 통증, 그리고 약화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말이죠.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과일들 중 어느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알고 나면 다시는 과일 접시를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힘을 소중히 여기고 안정적이고 강하며 통증 없는 다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몸은 이 경고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가 여기서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면 댓글 섹션에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 파인애플 첫 번째 과일, 파인애플 첫 번째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일은 염증을 줄이는 능력으로 칭찬받지만 노인들에게는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열대 기후의 과일이며 즙이 많고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덕분에 수년 동안 천연 항염제로 환영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이 염증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조용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인애플에는 강한 산과 천연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들은 겉보기만큼 무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말이죠.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혈관은 더 섬세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탕 증가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은 이 점에도 불구하고 혈액에 강력한 천연 설탕을 공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혈당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 급증은 다리, 발, 그리고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작은 혈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환이 악화되면서
다리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통증, 피로, 부종입니다. 짧은 산책 후 다리에 느껴지는 그 둔하고 무거운 통증, 무릎의 뻣뻣함 때문에 서 있는 것이 힘듭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도 발목이 갑자기 아픕니다. 더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산성입니다. 단맛 외에도 그 산은 관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염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 발목, 엉덩이, 무릎에서 이미 타고 있는 통증을 부추깁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섭취한 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마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도 합니다. 또한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효소인 브로멜라인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너무 강해지거나 충분히 강력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측면은 이것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눈에 띄는 명백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통증이나 명백한 징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서서히 침투합니다. 가장 슬픈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과일이 다리에서 경험하는 매년의 약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인애플을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지속적인 다리 통증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부종을 겪고 있다면 주의하고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손상은 미묘하지만 진짜입니다. 바나나 두 번째 과일, 바나나, 버네너, 항염증 특성을 가진 파인애플이 나이든 다리에 이토록 나쁠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그것은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근력과 칼륨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과일은 바나나이며 근육의 위장자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합니다. 훌륭한 음식입니다. 에너지를 제공하고 경련을 예방하며 근육에 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섭취 직후 혈당 수치가 상승하고 자주 발생하면 몸이 인슐린에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순환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하며 다리도 고통받습니다. 그 결과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 식사 후 다리의 무거움, 그리고 종아리의 뻣뻣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또한 체액을 더 많이 보유하게 만들며 특히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뻣뻣한 관절, 부은 발, 그리고 부은 발목을 초래합니다. 그 영향은 조용합니다. 당신은 근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대신 그것은 서서히 당신의 힘을 고갈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부분이 다음에 옵니다. 그것은 당신을 즉시 강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나나를 먹는 것은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많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접시에 있는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주 무겁거나 아프거나 부은 다리를 경험한다면 바나나는 처음 보이는 것처럼 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도 세 번째 과일, 포도, 그레잎, 바나나처럼 작은 것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나나는 근육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작고 매력적이며 순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관절을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과일은 포도이며 작은 과일, 상당한 염증 효과를 가져옵니다. 포도, 그것들은 순진해 보입니다. 작고 즙이 많고 간식으로 먹기 쉽습니다. 또한 심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뛰어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노인들이 포도를 먹을 때 경미한 다리 통증, 뻣뻣함, 그리고 염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에는 높은 농도에서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인 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은 간에 의해 직접 흡수되며 간이 그것을 완전히 처리할 수 없을 때 지방과 요산이 됩니다. 실제 손상은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서 그때 시작됩니다. 요산은 관절에 축적됩니다. 그것은 간헐적인 통증, 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부종을 유발합니다. 가벼운 걷기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 성가신 통증 말입니다. 밤에 엄지발가락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종아리에 예상치 못한 뻣뻣함은요? 그것은 당신의 요산 수치를 높이는 소량의 포도와 같은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당은 또한 당신의 몸에 만성염증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더 느린 움직임, 증가된 압력, 그리고 뻣뻣함을 수반합니다. 포도는 또한 과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것들은 한 입에 먹기 충분히 작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기도 전에 두세 컵을 먹게 됩니다. 게다가 설탕은 빠르게 축적됩니다. 그러므로 포도는 영양가 있는 간식처럼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당신의 다리를 미묘하게 약화시키고 유연성을 줄이며 덜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단맛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포도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고 뻣뻣함과 부종이 증가하고 있다면 말이죠. 수박 네 번째 과일, 수박, 오터멜론. 하지만 해로울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은 포도 외에도 더 있습니다. 또 다른 과일은 풍부하고 활기차며 수분 공급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물맛이 나더라도 속으로는 설탕처럼 작용합니다. 수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번째 과일은 수박이며 가짜 수분 공급자입니다. 수박은 가볍고 활력을 주며 수분 공급과 여름의 상징입니다. 이 물이 많은 과일이 미묘하게 당신의 다리를 손상시키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수박이 수분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며 안전하고 칼로리가 낮고 주로 물이라고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극도로 높습니다. 이것은 사탕처럼 혈당 수치를 빠르게 높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그 잦은 설탕 급증이 특히 다리에 상당한 손상을 입힙니다. 분해해 봅시다.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하면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은 인슐린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특히 순환이 불충분한 곳에서 염증을 초래합니다. 어디에 나타날까요? 당신의 종아리, 발목, 무릎입니다. 섭취 직후 다리의 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산책 시 둔한 불편함, 발목 주변에 이상하고 지속적인 부종, 계단 오르기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가벼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력적인 덫처럼 작용하여 서서히 당신의 다리를 닳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즙이 많고 상쾌하기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한 조각이 두 조각이 되고 세 조각이 됩니다. 더 많은 설탕, 더 많은 스트레스, 증가된 염증이 추가됩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물을 마신다고 믿습니다. 대신 당신의 혈당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다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박이 실제로 노인들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 입 먹을 때마다 움직임의 불편함을 미묘하게 증가시킬까요? 만약 당신의 접시에 있는 수박이 불규칙하고 당신의 다리가 최근 더 피로하다고 느낀다면 다시 생각해 볼 때일 수 있습니다. 귤 다섯 번째 과일, 오렌지, 비타민 C와 건강과 관련된 과일로 넘어갑시다. 주스, 면역력 강화 음료, 그리고 아침 식사에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관절에 대한 산성 공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섯 번째 과일은 오렌지이며 관절에 대한 산의 공격입니다. 오렌지는 스마트합니다. 그들은 신선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스, 건강보조제, 그리고 아침 식사 접시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비타민C 때문에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렌지는 노인,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불쾌한 현실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귤류의 빛 뒤에는 당신의 관절이 싫어하는 산이 있습니다. 오렌지에는 감귤류가 풍부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일지라도 특히 당신의 몸이 이미 염증, 뻣뻣함 또는 관절염과 싸우고 있다면 조용한 관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무릎의 점진적인 뻣뻣함, 지속적인 엉덩이 통증, 장시간 앉아있은 후 다리의 불편한 감각, 감소된 이동성, 그리고 증가된 부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그 건강한 습관이 당신이 예방하려고 시도하는 바로 그 통증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렌지의 구연산은 위장을 넘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류로 들어가 관절의 섬세한 조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일의 천연 당분과 섞이면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전신에 걸친 염증입니다. 무릎, 발목, 종아리로 퍼지는 염증으로 인해 매 걸음이 조금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오렌지는 더 젊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관절과 느린 순환을 가진 노인에게는 그 영향이 미묘하게 발전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당신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웰빙과 관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것들이 당신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록사과 여섯 번째 과일, 그린 애플, 그린 애플.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과일은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 아삭아삭하고 설탕이 더 적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밤의 경련, 뻣뻣한 무릎, 그리고 아픈 엉덩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섯 번째 과일은 그린 애플이며 다리 통증의 비밀 원인입니다. 그것들은 아삭하고 깨끗하고 유기농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노인들은 맛이 덜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건강에 좋은 저당 간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린 애플은 미묘하게 피로, 뻣뻣함, 그리고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두 가지는 사과산과 숨겨진 천연 당분입니다. 먼저 사과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린 애플은 이 산으로부터 신맛을 얻습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훌륭하지만 노화된 소아에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 내벽은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집니다. 게다가 사과산이 몸에 들어가면 관절을 포함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사과를 먹은 후 심한 엉덩이나 허벅지 통증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에 경미한 열감이나 무릎의 뻣뻣함을 경험합니다. 발생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이 축적되고 고통이 더 자주 증가합니다. 이제 설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린 애플은 빨간 사과만큼 달콤하게 맛보지 않더라도 여전히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설탕은 느린 신진대사를 가진 노인들의 혈당 변동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종아리가 피로하거나 밤에 다리에 경련이 있거나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거나 계단을 오를 때 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측면은 그린 애플이 간식으로 또는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익히지 않고 자주 섭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몸은 지속적으로 그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건강하고 순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린 애플은 미묘하게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하며 노화된 몸을 위해 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째 과일, 망고, 맹고. 만약 이렇게 기본적인 과일이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열대적이고 풍부하며 극도로 달콤한 과일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진정한 설탕 폭탄인 망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7번째 과일은 망고이며 관절을 위한 설탕 폭발입니다. 망고는 즙이 많고 부드럽고 사탕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망고는 관절 약화와 다리 통증을 가진 노인들에게 가장 해로운 과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연 당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혈당을 급격하고 빠르게 상승시킬 상당한 설탕 폭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활동적이고 30세 미만이라면 당신의 몸은 종종 그 상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변합니다. 그 설탕 돌진은 인슐린 급증과 그에 따른 급락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관절 깊숙한 곳, 특히 발목, 엉덩이, 무릎 주변의 부드러운 조직 내에서 염증을 생성합니다. 특히 신경 문제가 있는 경우 발가락에 타는 듯한 감각, 사라지지 않는 따끔거리는 감각, 저녁에 발 주변의 부종, 또는 다리에 스며드는 무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망고는 맛이 가볍고 신선하게 느껴지며 큰 식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가벼운 느낌은 몸과 무관합니다. 설탕이 그것을 반응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설탕은 관절 통증, 느린 걷기, 그리고 불안정한 다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망고를 천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섭취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연적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이라고 해서 약한 순환과 노화된 관절에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반짝반짝 결론, 해결책과 현명한 선택. 이제 전체 그림을 보셨습니다. 건강상의 이점으로 칭찬받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 과일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과일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집니다. 그들은 강하고 튼튼한 다리를 촉진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염증과 싸웁니다. 다음으로 치료적 대안과 노인들이 대신 먹어야 할 것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이제 피해야 할 과일을 알았으니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로 넘어갑시다. 적절한 과일을 먹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을 치유합니다. 전등 치료적 대안, 다리에 좋은 과일 베리류,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 이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항염증제입니다. 그들은 혈당에 순하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설탕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순환을 증가시키며 특히 다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쉬운 이동성을 촉진하고 뻣뻣함과 싸우며 부종을 줄입니다. 체리, 다음은 체리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드세요. 사실 체리는 요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통풍과 관절 통증 발작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들은 아픈 관절과 무릎 또는 발가락에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합니다. 한 무더기가 아닌 한 줌의 체리는 상당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과일입니다. 또한 건강한 관절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완충하는 좋은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혈당 변동 없이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파파야, 소화하기 쉬운 것을 찾고 있나요? 파파야를 시도해 보세요.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의 효소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노화된 관절에 순하고 이에 순합니다. 배, 또한 섬유질이나 단백질 소량과 함께 배를 먹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너무 달지 않으면서 미묘한 단맛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다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당신의 몸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과일들 각각은 당신의 몸을 지지하며 그것에 대항하여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붓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몸이 추구하는 활력, 균형, 그리고 평온을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세요.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이에 적절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에 적합한 과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단단한 걸음, 더 차분한 움직임, 그리고 더 맑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까만말 풍선 마지막 메시지, 당신을 위한 지혜의 말씀, 결론적인 발언, 지혜의 말씀, 그리고 특히 당신을 위한 메시지로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것을 분명히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변화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겪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증, 뻣뻣함, 그리고 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분별력 있고 작은 조정을 함으로써 당신은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 한 과일, 그리고 한 번의 결정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논의한 과일들은 해롭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의 건강에 가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먹기 시작하고 힘, 순환, 그리고 관절을 촉진하는 식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차이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덜 불편하고 더 유연하며 더 부드러운 아침과 더 가벼운 걸음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보의 요점이며 두려움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었는지 아래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는 공유할 때 성장함으로 서로 돕도록 합시다. 이 비디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심지어 약간이라도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클릭하세요. 벨을 켜세요. 떠나기 전에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1을 입력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예요.